뭐냐면 현실 자각을 좀 시켜드리려고요. 자, 우리가 오늘 저거 유형 연습을 하면서 좀 하고 나면 아마 수업이 끝날 거예요. 사람의 유전 초반부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해봤자 오늘 사람의 유전을 다 끝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어차피 사람의 유전을 메인으로 다루는 게 8월 2일이고요 자, 8월 2일날 우리가 사람의 유전을 다루잖아? 그러면 사람의 유전의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다뤄보는 수업이 8월 9일날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요. 우리가 실제로 유전자 분석 유형을 지난주에 메인으로 좀 다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유전자 분석 관련한 걸 이제 같이 설명하고 정리하면서 끝나야 되니까 사실상 유형 관련한 것만 두 줄을 쓴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때도 유형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해서 그냥 바로 해결이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안 끝나고 여기까지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진짜 맥시멈으로 타이트하게 해서 이때 끝낼 수 있다고 쳐. 그리고 드럼벤이 이때 수업하고 드럼벤이 문제 유형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한 수업씩으로 딱딱딱 끝냈을 때 그래 봤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수업 때 정리하고 나서 끝나면 시험 4주 남아요. 2주에 너네 시험 봐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실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같이 그냥 칠판에다 정리해보는 거랑 결국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푸는 거를 해보고 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는 거랑 되게 차이가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결국 유형 정리가 중간에 한 번씩 더 들어간다고 치면 여기까지 가거든요. 시험 2주 남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시험 한참 남았고 아직 이제 방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방학이니까 그냥 좀 눅눅하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사실 오늘 지금 아까 얘기했던 윤서희까지 문제를 못 풀겠으면 집에 가셔도 돼요. 어차피 유전 글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 방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아직은 긴장이 안 될 수 있어. 당연히 여러분들은 평소에도 방학 이 시기 때 긴장을 해본 적도 없겠죠. 근데 해야 돼요, 유전은. 안 하면 그냥 사실 여기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도 여전히 지금 요 유형들을 못 푸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냥 시험 때까지도 계속 그 유형을 못 풀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유전이 괜히 어렵다 하는 게 아니에요. 유전에는 유형도 여태까지 쌓여온 유형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수능에 6문제가 꼬박꼬박 나온다는 소리는 우리가 파고 들어야 될 유형이 최소 6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6가지 유형 하나하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연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말이 6가지지 수능에는 6문제가 나오지만 결국 그 6문제가 유형이 계속 조금씩 바뀌어 왔거든요. 그래서 유형 자체는 6가지를 넘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돼, 빨리. 지금 그렇게 아직 시험까지도 한참 남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전은 항상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입에 살고 사는 말인데 나만 급하지 나만. 안 돼. 너네도 급해야 돼. 나만 급하면 안 돼요. 나만 진심이면 안 되고. 유전은 진짜 그래요. 유전은 우리가 할 때 함께 가지 못하면 뒤에 따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번 오늘 그냥 서연이부터 문제를 쭉 그냥 정리하면서 풀 거예요. 사실은 앞에 문제들은 서연이, 준식이, 준원이 이거는 그냥 표 자체를 지난주에 그냥 다 써서 풀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토시 하나 틀린 거 없이 그때 이름이 A, B, C였던 거를 지금 이름을 집어넣는 거 말고는 진짜 토시 하나 틀린 거 없이 그대로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원래는 다시 설명하는 게 우리 수업 자체 시간상으로는 좀 아까운 건 맞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해 하고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업 시간에 한번 그냥 쭉 같이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자,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세포 분열, 감수 분열 과정은 결국은 유전적으로 G1기와 M1기와 생식세포와 죄송해요. M특이 어디 갔어? M특이와 생식세포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G2기랑 M1기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거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 요거 지금 우리 내용 채우는 거에 마지막에 있는 이 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G1기, G2, M1기 요거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쭉 정리를 해놓고 해봅시다. 핵상은 EN, N, NA 형태였어요.
근데 핵상을 그냥 EN 외우는 게 아니라 핵상 EN이 무슨 뜻이고 핵상 N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EN은 상동염색체쌍이 있다는 뜻이고 N은 상동염색체쌍이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 DNA 상대량. 사실 DNA 상대량이 안 중요해. 얘가 사실 제일 안 중요한데요. 그냥 있으니까 해봅시다. 2, 4, 2, 1.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복제돼서 늘어났다가 분열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용어 정리를 좀 안 하긴 했는데 용어 정리 지난주에 안 했던 것만 빠르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M1, 즉 감수 1분열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죄송해요. 상동염색체 분리라고 해요. 여러분 쪽지 채우는 거에 있었나요? 있었으면 뭐 외웠을 테니까. 그리고 M2기를 염색 분체 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업 때 요 용어를 정리를 안 하긴 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왜? 감수 1분열은 이가염색체가 등장하니까 이가염색체가 뭐야? 상동염색끼리 접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가염색체를 상동염색끼리 붙어 있는 걸 상동염색체 가운데 두 개 상동염색 붙어 있는 이가염색체 가운데를 나눠서 이 한 쌍의 상동염색체를 서로 다른 세포에다가 하나하나씩 나눠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말 그대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고 있죠. 그래서 상동염색체 분리가 감수 1분열입니다. 근데 감수 2분열은 그렇게 해서 상동염색체 중에 한 개가 한쪽 세포에 갔어. 뭐 반대쪽에는 얘의 상동염색체 쌍이 여기로 들어갔겠죠. 이렇게 각각 들어간 다음에 얘가 감수 2분열 진행할 때 어떻게 해? 요 가운데가 찢어지면서 양쪽으로 또 나눠서 넣죠. 이건 하나의 염색체에 붙어있는 두 개의 염색 분체를 분리해서 집어넣는 거죠. 염색 분체 분리. 그래서 M2기 감수 2분열만 염색 분체 분리인 게 아니라 뭐도 세세포 분열도 염색 분체 분리라는 거. 요거는 아마 촉치 시험에 다 있었던 내용이라서 외우긴 외우셨을 겁니다.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냥 외우셨겠죠. 일단은 근데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용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지어진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도 충분히 알만했을 것 같고 만약에 보고 그냥은 모르겠었다 싶었으면 뭐 지금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부르는가의 얘기니까 됐고 그 다음 유전자 DNA 양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메인이 되는데 요걸 맨 뒤에 적어볼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얘가 성염색체 수는 두 개, 한 개. 사실 성염색체 수는 핵상이랑 같이 가는 거죠. 핵상이 2N일 땐 성염색체 2개, 핵상이 N일 땐 성염색체 하나. 그 다음에 대립유전자 유무. 대립유전자의 유무는 대립유전자 쌍의 유무는 유유무무. 왜? 핵상이 2N일 땐 상동염색체 쌍이 있으니까 상동염색체 쌍이 있으면 대립유전자 쌍도 있어야죠. 우리 첫 주에 계속 엄청 강조했던 거 뭐예요?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는 대립유전자가 나눠져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의 형질에 대한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상동염색체 쌍이 있을 때가 대립유전자가 있을 때, 상동염색체 쌍이 없을 때가 대립유전자가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전자 DNA량 이게 중요했던 거니까 유전자 DNA량이 홀짝이 둘 다 가능한 게 G1기였고요. 그 다음에 짝수만 가능한 게 여기였고 얘가 얘도 짝수만 가능한 거였고 얘는 홀수만 가능한 거였죠. 그리고 어떤 얘기도 좀 했었냐면 G1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대립유전자 쌍이 그냥 홀짝 뭘로 돼 있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떤 한 쌍을 놓고 봤을 때 2,0이 있어도 되고요. 1,1이 있어도 되고 0,2가 있어도 됩니다. 무슨 뜻이야? 라지 A거나 라지 A 스몰 A거나 스몰 A거나 가진 유전자 쌍이 뭐냐에 따라서 그냥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짝수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4,0이거나 2이거나 0, 4거나의 형태를 가집니다. 왜? 이거 복제한 거거든. 그쵸? G2M1기는 G1기 세포를 그냥 유전적으로 복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표현도 했었어? 합쳐서 4. 이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합치면 4. 한 쌍의 합이 4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쌍의 합이 4라고 해서 3, 1 이렇게는 안 됩니다. 4, 0, 2, 2, 0, 2 이런 식이 0, 4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 2, 0 혹은 0, 2 얘도 합쳐서 2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사실 합쳐서 2보다는 그냥 2, 0 아니면 0, 2 이게 더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얘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얘는 1, 0 아니면 0, 1이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까지 오늘 수업하기에는, 오늘 다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필요하다면 그냥 지난주 영상을 다시 보시고요. 일단 저렇게 되는 게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푸는 방법으로서 정리해뒀던 겁니다. 근데 푸는 방법으로서, 즉 방법론만 알고 있으면 결국 어려운 문제 못 푸니까 제발 지금 이 문제 요렇게 되는구나를 그냥 알겠고, 그래서 이 이후에 문제 푸는 걸 이해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저렇게 되는지 지금 모르겠다면 집 가서 영상 한번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서연이 굳이 뭐 이름까지는 안 적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시면요, 첫 번 이렇게 세포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 자체가 이걸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즉 얘가 지원기 세포, 얘가 M1기 세포, 여기 요층이 M2기 세포, 얘네가 생식 세포. 왜? 실제로 유전적으로 구분되는 게 G1, M1, M2 생식이기 때문에 뭔가 구분해서 적으려면 이렇게 이런 단계의 구분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반영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세포 1에서 3 중 옳은 것과 연결하시오예요. 기억에서 디귿은. 그러니까 생식세포는 일단 아니야. 무조건 1, 2, 3 중에 뭔가랑 찾아야 되는데 일단 표부터 옮겨 그려놓읍시다.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좀 빠르게 할 거예요. 지난주에 한 거라고 했어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차분히 다시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게 뭐가 될 거냐면 디귿이 1번 세포다. 이걸 제일 우선적으로 찾게 될 겁니다. 왜? 자, 1번 세포라고 하면 지원기 세포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 유전자 DNA 양을 보면요, 얘는 홀짝이 다 있어도 되고 얘는 짝수, 얘는 홀수 많이 있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0은 다 가능하다고 했죠. 0은 실제로 적어놓은 것만 해도 있지. 근데 지금 얘는 여기에 보시면 짝수가 있고 여기를 보시면 홀수가 있어. 그럼 홀짝이 다 있어? 그건 지원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한 줄을 쭉 보고 홀짝이 있네? 일단 얘는 지원기야 놓고 시작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다음을 판단하는 건요, 그냥 이미 지원기 세포를 찾았잖아. 사실 지원기 세포 찾았으면 쉬워요. 왜? 얘 지원기 세포가 2011인 걸 알았으면 M1기 세포를 먼저 채워놓고 시작할 수 있어요. 402. 왜? 지원기 세포를 복제한 게 M1기 세포니까요. 그래서 402 먼저 채워놓고 찾아봐. 누구야? 이 니은이네. 그래서 니은이 402 이렇게 채워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세포인 이쪽이 2020이 되거든. 근데 얘가 분열해서 얘랑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놈이 가져간 게 2020이면 어떻게 돼? 남은 걸 얘한테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2002가 되겠네요. 그렇죠? 왜? 결국은 이 둘의 합이 얘일 수밖에 없어. 얘를 분열해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든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표에다 채울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그림에다가 적어놓든가 하는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실제 문제 풀 때는. 자, 그러고 나면요, 밑에 4번 채우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4번은 뭔지 보면은 얘가 지금 3번 세포인데요. 3번 세포가 분열하면 4번이 된대요. 그럼 분열시키면 되죠. 10, 10. 그쵸? 20, 20이었던 거를 그냥 10, 10, 10, 10 이렇게 나눠서 보내면 되죠. 아, 선생님, 20, 00, 00, 20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애초에 그게 염색 분체 분리의 의미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번은 뭐예요? 5번은 아이고 힘들다. 10, 01이 될 겁니다. 왜? 5번 여기 세포인데요. 이 5번 세포가 얘가 분열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2002가 분열했으니까 1001. 됐죠? 이렇게 되는 게 1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 그래서 기억은 3, 세포 3, 니은은 세포 2, 디귿은 세포 1 이렇게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괄호는. 다음에 표는 그냥 이렇게 완성되면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자 이렇게 분석하잖아? 그럼 어차피 이런 류의 문제 유형들은 다 뭐냐면 밑에 기억, 니은, 디귿하고 뭐 이것저것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 물어보는 건 이런 식의 분석을 끝나고 나면 당연히 다 끝납니다. 빈디에서 물어보는 거 다 해결돼요. 실제로
자히스토리 마더텅에 있는 문제들이 다 그럴 거예요. 보통 그래서 저는 유전 문제를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밑에 기억, 니은, 디귿을 먼저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잖아? 그러면 기니디 답은 자동으로 해결돼요. 유전이 좀 그게 되게 강해요. 물론 유전도 그런 방식으로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역대입형으로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유전 굳이 역대입 해봤자 별로 편해지는 거 많지 않아요? 유전은. 단서 쓰는 연습을 평소에 더 꾸준히 해놓는 게 낫지 역대입으로 자꾸 문제 풀어버릇한다고 해서 많이 편해지지도 않거니와 그러느라 연습 안 된 것 때문에 시험 때 조질 수도 있는 거니까 평소에라도 일부러 그 역대입 그러니까 문제에서 문제에서 준 거를 그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형태 있잖아요. 기억이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형태.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과목일 때도 그리고 다른 파트일 때도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해오긴 했는데 유전은 그게 좀 더 심해요. 유전은 그거 하나 안다고 그걸 통해서 다른 많은 걸 알게 해주질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엔 누구냐? 준식이네요. 네, 준식이 문제로 가봅시다. 어차피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유형의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흐름도 비슷할 건데 자 그럼 표 여기다가 1, 1 해놓고 0, 2, 0, 2 해놓고 그 다음에 4 해놓고 자 이번에도 뭐부터 찾아? 사실 항상 지원기부터 찾으려고 하면 돼요. 왜냐면 모든 문제는 지원기부터 찾아질 때가 제일 쉬워요. 지원기부터 찾아지면 지원기부터 찾을 수 있으면 가장 문제가 편하게 풀리는데 뭐예요? 기억이 1번 즉 지원기 세포죠. 단서는 뭐야? 기억, 니은, 디귿이 1, 2, 3 즉 지원기, M1기, M2기 중에 세포여야 되는데 지원기 세포는 홀짝이 다 가능하지만 M1기 세포나 M2기 세포는 짝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에 지금 라지 B 1개, 스몰 B 1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쟤는 지원기 세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는 홀짝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홀짝일 필요도 없어. 홀만 찾으면 지원기랑 연결하면 돼. 이런 유형에서는. 근데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는 어때? 지원 M1, M2만 놓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고요. 실제 실전 문제에서는 이제 생세포까지도 같이 섞어서 그냥 서로 다 뭔지 모르겠어 이러고 문제를 풀기도 하기 때문에 홀짝이 다 있는 게 지원기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이제 좀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걸 생세포까지 같이 놓고 보면 얘는 왜 생세포는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생세포는 뭐예요? 1, 0 아니면 0, 1이어야 되죠? 1, 1은 안 되지. 그럼 얘는 생세포도 어차피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은 1번. 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래봤자 이 앞에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이 중에서 1번을 찾았다고 해서 M1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네요. 그럼 M1을 찾아야 돼. 누가 M1이야? 디귿이 M1입니다. 그쵸? 즉 디귿이 2번 세포예요. 왜? 봐봐. 숫자 4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정 유전자가 4개일 수 있는 게 M1기 세포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에서 4를 만나면 그냥 걔가 M1기 세포입니다. 그래서 얘가 4개니까 아이고 좀 자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거 복제한 게 이거니까요. 요거 하나하나씩 있던 거 복제해서 2개 되면 되고요. 요게 4개였으니까 여기가 원래 2개였었거든요. 그러면 요 앞에가 뭘로 채워지게? 0으로 채워야 돼. 봐봐. 4영 아니면 0, 4여야 된다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고요. 그다음 니은은 자연스럽게 3번이 됩니다. 왜? 1번, 2번 다 찾았는데 뭐. 그러면 3번인 얘한테 0, 2, 0, 2를 주면 되고요. 그럼 3번 오른쪽에 이 반대쪽에 이 세포는 0, 2, 2, 0이 되겠죠. 그럼 3번이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4번 세포는 0, 1, 0, 1. 0101이라고 부르니까 애들이 막 모르겠다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번만 좀 해보면 라지 A 0개, 스몰 A 1개 사실 뭐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B 0개, 스몰 B 1개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상 010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의 표현이 불편하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은 또 좀 차분히 설명 수업 때는 못할 것 같고요. 네,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따로. 네. 아무튼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요. 5번은 요 반대쪽이니까 얘도
라지, 그러니까 여기 라지 A 0개, 스몰 a 2개, 라지 B 2개, 스몰 a 0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던 걸 거고요. 그럼 얘가 분열해서 0, 1, 1, 0 이렇게 되겠죠. 자,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이 필요한 거냐면 라지 A, 스몰 a 쪽의 한 쌍과 라지 B, 스몰 b의 한 쌍이 이런 형태로 전개돼야 된다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두면서 단서를 이제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주어진 게 어떤 시기랑 연결돼야 되는지랑, 그래서 어떤 시기랑 연결하고 나면 나머지 빈칸이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준식이도 끝. 그럼 준원이 문제로 갑시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동의가 좀 필요한데요. 그냥 여기 반 동의만 얻고 나머지 반은 알아서 동의한 걸로 하고 그냥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문제에다 이렇게 이름을 넣었을 때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막 성별이 본인 성별이 아닌 걸로 되면 기분이 나쁘다 하는 사람. 없겠죠? 예,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예, 마음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해봅시다. 자, 준원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얘도 표부터 해보면 얘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얘는 표가 뭔가 많이 주어져 있긴 한데 많이 준 이유가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얘는 많이 줬지만 이제 아까 요 전까지 생각하던 거에서 추가로 생각할 건덕지가 생겼거든요. 왜? 밑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X염 색채와 상염 색채 유전을 나눠서 봐야 돼요. 이 전까지 문제는 어땠냐면요. X염 색채와 상염 색채 중에 뭔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의 문제는 그냥 그 염색체에 관련된 걸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 유형들이었던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염색체에 대한 고민의 첫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얘가 1번 세포인 것부터. 왜?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거. 홀짝이 한 줄에 다 있으면 걔는 무조건 지원기야. 1하고 2가 한 줄에 다 있잖아. 그럼 쟤는 지원기 세포야.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도 계속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해오지 않은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다짜고짜 4, 디귿을 봤을 때 우리가 4 옆에다 0을 바로 채우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조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런 건데요. 이거 봤다고 해서 그럼 20, 11, 202 중에 하나여야 되네? 그럼 여기 1 채워야 되겠네? 하고 시작하진 마시고 일단 얘가 지원기인 걸 알았으면 G2기, 즉 M1기부터 찾아줍시다. 그럼 누가 M1기예요? 얘가 M1기입니다. 그치? 기억의 M1기라는 근거는 얘가 복제해서 얘가 됐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차피 숫자 4만 보고도 바로 찾아지죠. 특정 유전자가 4개면 저거죠. M1기 세포죠. 그러면 얘가 복제돼서 얘가 됐다 이용하면 여기 2개 돼야 되는 거고 여기 0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만 해도 바로 어떤 걸 써야 되는 걸 알겠어요? 여기는 20인데 여긴 10이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원기는 기본적으로 20 또는 11 또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쟤는 20도 아니고 11도도 아니고 02도 아니네. 10으로 돼 있어. 그럼 틀린 거죠? 라고 하면 안 되겠지. 문제가 틀린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주 잘 냈어요. 제가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얘가 지금 유전을 잘못한 거냐? 그러니까 준원이 문제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것도 그냥 완전 정상적인 유전 현상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 뭐예요? 얘가 X염 색채 유전이라는 뜻이잖아. 왜? 분명히 원래 지원기 세포한테는 뭐라고? 대립유전자쌍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라지 A가 1개인데 스몰 A가 0개면 지금 라지 A의 짝꿍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잖아. 저렇게 대립유전자쌍이 없는 경우가 생기려면 지원기 세포인데도 대립유전자쌍이 없는 경우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쵸? 라지 A가 X염 색채 상에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게 X염 색채라면 요게 라지 A 지원기 세포니까 염색 분체 복제된 상태로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 상동염 색채가 X염 색채가 아니면 되는 거죠. Y.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그거 말고는 불가능해요, 저게.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까지 3주째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렇죠? 우리 지지난주에도 그 염색체 얘기하면서 성염색체 얘기하면서 간단한 걸 가지고 좀 연습해봤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난주에 한 거랑 같이 합친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아 얘가 X염색체 유전이구나. 물론 Y염색체 유전도 가능하다고 했어. 근데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 굳이 그딴 거 고민할 필요 없다고 했지.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실력이 개쩔어졌을 때 그때 가서 Y염색체일지도 모른다는 고민은 그때 시작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X염색체라고 놓고 푸세요.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Y염색체인 걸 Y염색체라고 생각 안 해서 틀릴까요? 아니면 그냥 틀릴까요? 그냥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Y염색체인 걸 굳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Y염색체인 걸 고민 안 해서 틀릴 정도의 실력이 되면 그때서야 고민하면 돼.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그냥 못 풀어서 틀리지 Y염색체인 걸 생각 안 해서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X염색체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디귿으로 가보면요. 디귿 쪽은 어떻게 돼? 결국은 얘가 3번입니다. 그러면 3번 세포가 2, 0, 2, 0. 그러면 얘는 결국 요게 분열해서 요거랑 요걸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0, 0, 2, 0 이렇게 채우면 돼. 고민할 거 없어. 그렇잖아.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이 둘을 합친 게 이거야. 근데 여기서 그냥 한 가지 고민을 더 해놓고 지나갑시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또 알 수 있냐면 얘가 가진 얘가 가진 성염색체와 얘가 가진 성염색체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겠죠. 뭐예요? 얘가 가진 성염색체는 X입니다. 그쵸? 얘가 가진 성염색체는 Y고요. 자, 일단 성염색체는 M2기, 지금 요거 M2기 단계잖아. M2기 세포 기준으로 성염색체는 한 개여야 돼요. 그러니까 X를 갖거나 Y를 갖거나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 누구야? 준원이가 남자여야 되는 거죠? 왜? X염색체 유전이면서 이렇게 짝꿍이 없으려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가 Y여야 되는 것까지 얘기했었으니까. 정리만 안 했지 얘긴 다 했어. 그러니까 얘는 하나가 X고 하나가 Y인 상태에서 여기 M1기 세포한테 성염색체가 하나씩만 들어간다고 하면 둘 중 하나는 X, 둘 중 하나는 Y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라지 A 스몰 A를 X염색체 유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 라지 A가 있는 얘한테 X가 있는 거야. 왜? 그 X에 라지 A가 들어있는 걸 테니까. 근데 얘는 라지 A도 없고 스몰 A도 없어? 그럼 X가 없네? X가 없으면 뭐야? Y가 있어야지. 선생님, X랑 Y가 둘 다 없을 수 없나요? 그거야말로 비정상인 겁니다. 성염색체 하나 있어야 돼요. X가 있든 Y가 있든 있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여자의 경우엔 뭐예요? 무조건 X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만 X가 있건 Y가 있건 고민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요거 분열한 거니까 10, 10. 5번은 뭐예요? 이거 분열한 거니까 00, 10. 됐죠? 나는 못하러 이렇게 열을 올렸을까요? 아유, 힘들어라. 자, 그 다음에 신기한 게 이렇게 날뛰면서 수업하면 신나요. 신납니다. 신난데 신이 나는 만큼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자 예준이 문제로 가보면요. 02, 00, 그 다음에 22, 이렇게 1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도 이제 해봅시다. 잠깐만 이것만 좀 그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디귿 뭐야? 1번 세포, 즉 지원기 세포. 왜? 지원, M1, M2기까지는 뭐라고? 계속 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지원기밖에 없다고 이용해서 그래서 얘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얘가 나머지를 채우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원래대로라면 그냥 채우겠는데 방금 전에 푼 문제 때문에 항상 11이거나 20이거나 02인 건 아니네.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10이나 01 같은 것도 되네. 라는 걸 우리가 봤으니까 그러면 요 옆에를 어떻게 채울지를 조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1번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채우면 안 되고 그러면 다음인 M1기를 찾아야 되겠는데 얘가 M1기죠. 이 2는 M1기밖에 안 되잖아요. 저 봐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M1기, 즉 2번 세포가 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복제해서 얘가 됐으니까 요 라지 A 하나 채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요거 복제해서 요거 됐으니까 여기 2 채우면 되거든요. 문제는 여기 건들면 안 됩니다.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 얘가 3번 세포니까 3번 세포를 봐야 되는데 3번 세포 보면은 뭐예요? 라지 B도 없고 스몰 B도 없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에 익숙해지고 나면 사실 이거부터 보고 그냥 문제를 해결하면 끝납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원래는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단서는 이게 지원기고 이딴 거는 이제 나중에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야 되는 거고 분석하고 있어야 될 게 아닌 거고 여러분은 그냥 이거 찾고 문제 해결하는 게 사실 핵심이 되겠죠. 실제로 어려운 문제 가면 이 모든 과정이 사라지고 그냥 하나 한 줄 띡 줘요. 그걸 가지고 최대한 많은 걸 알아내도록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알아내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 얘는 3번 세포니까 M2기 세포야. 자, M2기 세포인데 여기 보시면요 2형이거나 0이어야 돼요. 그럼 얘는 2형이거나 0이가 아닌 비정상 상태죠. 근데 진짜 비정상일 순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준이가 문제가 있거나 뭐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분명히 이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 그럼 뭐야? XM 색채고 예준이가 남자면 되는 거라고. 항상 그런 거예요. 저걸 적용했더니 안 되는 게 생겼어? 그럼 그게 XM 색채 유전자인 거고 그 사람이 남자인 거예요. 항상 그렇게 풀면 돼요, 그냥. 언제까진? 돌연변이 나오기 전까진. 그래서 나중에 돌연변이가 나오잖아? 그럼 이게 진짜 돌연변이 때문인 건지 이것 때문인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문제 푸는 방법론으로만 접근하면 그래서 큰일 나는 겁니다. 나중에 돌연변이를 못해요. 이거 문제 푸는 방법 보니까 알겠는데요? 그럼 이것만 알고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돌연변이를 못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제 그쵸 0, 0 이렇게 지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XM 색채 유전인 걸 알았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XM 색채 유전이면 그리고 얘가 지금 남자 XY를 가지면 대립유전자상이 없는 상태로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배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채우면 되는 거고요. 아이고 힘들다. 그 다음에 얘가 0, 2, 0, 0이 되면요 얘 분열해서 만들면 되는 4번 세포가 0, 1, 0,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0, 2, 0, 0이면 이쪽이 뭐예요? 2, 0, 2, 0 이렇게. 그러면 1, 0, 1, 0 끝. 그쵸? 자, 요게 이제 윤석이 예준이었네요. 네, 윤석이를 해야 되네요. 아직도 문제가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많이 내놨냐? 자, 그러면 윤석이로 가봅시다. 이 윤석이 영상을 윤석이가 꼭 봤으면 좋겠다. 윤석이라고 너네 선배입니다. 그냥 저는 졸업생들이 가끔 그리워요. 왜 나중에 졸업하고 놀러와. 보통 대부분 애들이 다 그러거든? 근데 잘 가면 안 와요. 보통 누가 제일 많이 오는 줄 알아? 졸업하고 학원 찾아온 애들 특 재수한 애들. 걔네들이 시간이 제일 많거든. 대학 간 애들은 놀러 가느라 보다 안 와요. 좋은 대학을 가든 안 좋은 대학을 가든 대학 간 애들은 놀러 가느라 안 와. 남자애들은 졸업하고 나서 좋은 대학을 갔든 안 좋은 대학을 갔든 대학을 가는 남자애들은 졸업하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옵니다. 군대 간다고. 보통 오는 패턴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너무 자주 오지 말고 가끔 오십시오. 자, 아무튼 윤석이 문제로 가봅시다. 윤석이 문제도 표를 채워놔 보면요 1, 1, 1 이렇게 되어 있고 0,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2, 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윤석이 문제만 해상도가 다른 이유는요 딱 봐도 알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패드에다가 낸 문제였어가지고 이거는 캡처를 떠갖고 그대로 이제 긁어갖고 그냥 한 겁니다. 근데 뭐 아무튼 자 봅시다. 그럼 얘가 기억세포가 1번 세포입니다. 그렇죠? 지원기 세포. 왜? 홀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밑에 중에 니은하고 디귿 중에 누군가가 M2기 세포, M1기 세포니까 M1기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2번 세포부터 찾아야 되는데 누가 2번인지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쓰던 단서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뭘로 봐야 되냐면 결국은 기억을 복제하면 라지 B가 2개여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라지 B가 0이 적혀 있는 얘는 M1기 세포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주어진 단서, 비슷하게 주어진 단서 다 그런 건데 그거를 사용하는 개념도 똑같아요. 그거를 그냥 사용 방식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만 계속 이게 사실 유전 전체를 관통하는 겁니다. 유전이 그래서 추리소설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정정을 해야 되는 게 최근에 다른 선생님이랑 수다를 떨면서 내린 결론인데 추리소설이라고 하면 틀렸어요. 왜냐면 추리소설은 그 추리소설을 쓰는 작가가 이 독자로 하여금 추리가 가능하도록 서순을 배치를 해준단 말이야, 순서를.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탐정이라고 생각하고 사건 현장에 가서 추리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게 되잖아요. 사실 유전은 거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추리를 하긴 하는데 단서도 니들이 직접 찾아야 되고 그 단서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다 니들이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치? 추리 소설이라기보다는 진짜 실전 추리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순서 배치까지도 어떤 순서로 배치돼야 되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에 가까워서요. 실제 추리에 가까워요. 그래서 추리 소설은 몰라도 방탈출은 비슷하지 결국은. 약간 방탈출,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얘가 M1기 즉 2번 세포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그러면 그냥 채워지죠. 얘 복제하면 되니까 여기 2 여기 2 채우면 되겠고 얘 복제 전이었으니까 여기 0 채우면 되겠죠. 이거 보고 바로 뭐라고 계속 해왔던 거죠? X 염색체고 윤석인 남자구나 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디귿은 이제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거냐면요. 여기 2니까 0 여기 0이니까 2 채우면 됩니다. 요거잖아. 아 선생님 근데 우리가 아까 보니까 00도 있었던데요? 네 00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저기 지금 2가 있잖아. 그럼 20이겠지. 선생님 2는 안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M2기 세포한테 대립유전자상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거스를 수는 없어요. 2는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200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200이면 얘는 0020. 방금 전 문제는 안 했었지만 이것도 오랜만에 다시 해볼까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X 염색체를 가진 쪽, 얘가 Y 염색체를 가진 쪽.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가볼까요? 는 4번, 5번 한 다음에 합시다. 4번, 5번 해보면 얘가 1001로 끝날 거고요. 얘가 0010으로 끝날 거네요. 그래서 한 단계 더 가보면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4번하고 난자가 만나면 딸이 태어나는 거겠죠. 5번하고 난자가 만나면 아들이 태어나는 거겠죠. 5번엔 Y 염색체가 들어있으니까 난자에는 무조건 X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XY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4번한테는 X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니까 4번하고 난자가 만나면 XX 딸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됐죠? 예. 그 다음에요. 윤석이 해보. 윤석이 또 윤석이야? 유리구나. 유리 해봅시다. 자, 유리부터 이제 뭐예요? 유전자가 3개죠? 와, 선생님 유전자가 3개라니. 자, 원래 유전자는 3개부터 시작이에요. 2개였던 기존 문제들이 너무 쉬운 겁니다. 사실 3개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일요일반은 좀 더 디테일하게 했었고 토요일반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끝냈었는데 어차피 둘 다 설명을 하긴 했으니까 뭐였냐면 연관이란 개념이 있었죠. 그러니까 연관이라고 해서 같은 염색체 상에 같이 들어있어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염색체가 있으면 여기 라지 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스몰 b가 있는 이렇게 들어있으면 연관되어 있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관되어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라지 A가 움직일 때마다 그곳은 항상 뭐가 같이 가도록 되어 있겠어요? 스몰 b가 같이 가 있겠죠. 근데 이게 오해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렸다가 염색체로 응축됐다 하는 거니까 어떨 때는 똑같은 한 사람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라지 A 스몰 A 한 쌍과 라지 B 스몰 B 한 쌍을 가진 사람이 어떨 때는 이렇게 응축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응축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똑같네요. 아이고. 네, 이렇게 응축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정해진 형태로만 응축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받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받아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평생 제 몸에 있는 이 염색체는 항상 라지 A는 스몰 b랑 같이 들어있고 스몰 A는 라지 b랑 같이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생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자손한테 내가 물려줄 때도 내가 라지 A를 자손한테 물려주면 무조건 스몰 b를 같이 물려주게 되는 거고 스몰 A를 물려주면 라지 b를 같이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유전적으로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원 유전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메인 문제들을 조금씩 다 어렵게 만들어주는 약간 조미료 같은 역할이 연관입니다. 조미료 치고는 좀 매워요. 좀 많이 맵긴 한데요. 네, 좀 굉장히 맛이 센 조미료긴 한데 뭐 아무튼 그래서 연관 개념을 집어넣게 되잖아? 근데 꼭 또 이제 출제하고 싶은 사람들 출제자들 특 뭐예요? 연관으로만 문제를 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다가 연관과 독립을 섞어서 내고 싶습니다. 그럼 세 쌍을 가지고 내면 딱 좋겠죠. 저 세 쌍 중에 두 쌍은 연관되어 있고 한 쌍은 독립되어 있다. 그게 어떤 문구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요. 그 문장 볼게요. 아이고야. 근데 잘 돼 있네. 쭉 위에 있는 문장들은 그 전 문제까지와 똑같아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요. 뒤에 뭐가 있어? 라지 A와 스몰 A와 라지 B 스몰 B와 라지 D 스몰 D 중 둘은 같은 상염색체상에 하나는 X염색체상의 유전자이다. 이게 연관이라는 문구입니다. 누구랑 누가 연관이라는 거야? 몰라요. 아무튼 두 쌍은 같이 상염색체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같은 상염색체에 들어있으니까 걔네 두 쌍은 연관인 거고 한 쌍은 독립이라는 얘기인데요. 해봅시다. 이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일단 아무리 문제가 막 새쌍으로 넘어왔고 해도 아까까지랑 푸는 방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뭐 니은이 지원기인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쵸? 니은은 어차피 지원기 세포예요. 왜? 2, 0 모르고 1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짝수 홀수 다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단 지원기 세포, 즉 1번 세포에 해당돼야 된다. 아까까지 하던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새쌍으로 늘어나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디귿에는 표를 안 적고 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디귿이 2번 세포죠. 즉 M1기 세포죠. 뭐 단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쓰던 메인 단서로 써보면은 요거 요거 두 개 하면은 이 있을 수 있는 거 뭐예요? M1기 세포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M1기 세포, 즉 2번 세포다 하면 되겠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3번 세포가 됩니다. 세포부터 찾을 수 있으면 다 찾아놓고 하는 게 좋으니까 다 찾아놓고 그 다음에 그럼 얘 복제 전이 얘니까 1, 1 그리고 얘 복제한 게 얘니까 4, 0 세워지잖아요. 그럼 선생님 딱 봐도 이 둘이 상염색체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는 이 둘이 상염색체긴 합니다. 근데 원래는 몰라요. 왜냐면 여자면 상염색체랑 X염색체가 원래 이런 식으로 구별되진 않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만 구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의 단서가 필요하면 이쪽 단서가 필요한데 이미 있죠? 얘 1이니까 복제하면 2죠? 근데 얘 0이니까 복제 전에 0이죠? 그럼 이거 뭐예요? 1, 1도 2, 0도 아니네요? 그럼 이거 X염색체 유전이지. 그리고 얘가 그렇게 되면 이런 게 나오려면 뭐여야 된다고? XY, 즉 남자여야 된다고. 그러면 율희는 남자네요. 문제 질문은 기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무시해주세요. 이게 제가 위에 문제 이름만 바꾸고 아래 그걸 안 바꿔가지고. 그래서 얘가 이제 XY인데요. 그 다음에 그럼 기억 쪽을 보면요. 얘가 2형이래. 근데 어차피 얘가 4형이니까 얘 2형일 겁니다. 아무것도 주어져 있진 않지만 4형은 나누면 2형, 2형밖에 나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2형, 2형 이렇게 나누면 돼. 얘는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요. 지금 라지 D 안 갖고 왔고 스몰 D는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계속 0이어야 돼. 스몰 D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원래 지원기랑
M1기 세포에, 그쵸? 지원기랑 M1기 세포에 스몰 D가 없었는데 그게 분열해서 나온 세포에 갑자기 스몰 D가 툭 튀어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도 여기서 또 한 번 더 고민해보면 3번은 그럼 뭐예요? X염 색채 대신 Y염 색채를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X염 색채가 없다는 뜻이니까 이게.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얘 분열해서 10, 10, 00. 얘는 자, 얘가 20, 20, 00이니까 얘가 20, 02 우리 쉣 20이네요? 네. 그러면 얘가 10, 0, 1, 10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쉬워. 심지어 연관 얘기는 했는데 문제에서 연관을 쓸 필요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역류 문제로 가봅시다. 이게 문제 이번 주 하는 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왜냐면 방금 전까지 문제는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사실 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번 주스러운, 그러니까 이번 주 내용으로 볼 만한 게 이제 요 내용인데 마지막 문제인데요. 00, 4, 1, 그 다음에 10,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줄 정도는 쳐놓을까요? 줄 쳐놓으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대충 봐주세요. 자, 그럼 하던 거 해봅시다. 디귿 1번 세포, 즉 지원기 세포입니다. 그쵸? 왜? 기니디가 지원 M1, M2인데 기니디 지원 M1, M2가 이 중에서 홀수를 가질 수 있는 게 지원기 세포밖에 없으니까 저거 그쵸? 해놓고 그 다음에 4 보고 또 뭐예요? 얘가 2번 세포, 즉 M1기 세포네요 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와 얘를 서로 복제하고 하는 과정을 좀 채워봅시다. 요게 4잖아? 그럼 이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4, 0 해주면 돼요. 어차피 합쳐서 4가 맥시멈이거든? 4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성염색체든 상염색체든 무슨 뭐 이상한 뭐 나발이고 뭘 가져와도 어차피 4 이상이 될 수는 없어요. 한 쌍의 합이. 그러니까 4면 그냥 0 채울 수 있어. 이건 고민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2, 0이 되고요. 얘가 1, 0이니까 바로 우린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2, 0인 거 채울 수 있는 것도 채울 수 있는 건데 얘 뭐예요? X염 색채 유전인 걸 바로 알 수 있게 되네요. 그쵸? 자, 근데 요게 1이니까 여기 2 채울 수 있는데 여기서만으로는 더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럼 기억이 자연스럽게 3번 세포가 돼요. 근데 3번 세포 보시면요. 라지 A도 0개, 스몰 A도 0개라는 게 있네요. 그럼 이미 앞에 문제에서도 본 거긴 한데 결국은 3번 세포는 요 놈인데 그럼 2형 또는 0인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려면 이게 뭐라고? X염 색채 유전이라고. 그래서 얘도 X고 얘도 X고 얘는 남자고. 여기서 되게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선생님 이것도 X염 색채 유전이고 이것도 X염 색채 유전이면 여기 X염 색채 라지D가 들어있는 X염 색채도 있고 라지A가 들어있는 X염 색채도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은 X염 색채가 2개인 거 아닙니까? 라는 어마어마한 발견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의 X염 색채에 라지A가 있잖아? 그러면 하나 더 있는 X염 색채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라지A든 스몰 A든 제의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저 라지A가 라지D랑 대립 유전자일 수도 있잖아요 는 예, 문제 조건상 그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제가 그걸 배제를 안 해놔서. 근데 사실 그거 생각하고 푼 사람 없잖아. 그래서 네, 그거는 일단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같은 알파벳끼리를 대립 유전자쌍으로 묶어놓고 푼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라지A나 스몰 A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라지A면 여기 라지D 이딴 게 안 된다고. 근데 분명히 그럼 라지A가 있는 X염 색채랑 라지D가 있는 X염 색채가 둘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두 X염 색채가 뭐야?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자면 XX 이렇게 돼서요. 라지A가 있으면 여기에 라지A든 혹은 스몰 A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라지D가 여기 있을 거면 여기도 라지D가 있든 스몰 D가 있든 이런 식이 돼서요. A와 관련된 거 한 쌍, D와 관련된 거 한 쌍 이렇게 각각 한 쌍씩을 가져야 됩니다.
XM 색채 두 개니까. 근데 쟤는 그렇지가 않아요. A도 하나 띡 있는 거고 D도 하나 띡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각각 A도 짝꿍이 없고 D도 짝꿍이 없어. 그게 두 개의 XM 색채에 A하고 D가 나눠져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그쵸, Y여야 얘 짝꿍도 없는 상태를 만들지. 근데 애초에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몸의 XM 색채는 결국 한 종류예요. 그냥 여자가 한 쌍, 남자가 한 개를 갖는다는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게 막 분신술을 해서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결국은 여자한테서 한 쌍도 상동염색체 한 쌍인 거거든, 결국 그 XM 색채 둘이. 그러니까 같은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나눠 갖는다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봤자 상염색체처럼 행동한다 뿐이에요. 실제로 여성의 X염 색채는 상염 색채랑 구분할 수 없어지는 거야, 그냥. 유일하게 남성의 X염 색채만 X에 짝꿍이 없다 보니까 특이하게 작동하게 되는 거고. 자, 이게 되게 나름 좀 좋은 단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문제에서 X염 색채와 관련된 유전자 분석을 시키잖아? 그럼 걔 무조건 남자입니다. 여자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여자면은 X염 색채 유전인지 상염 색채 유전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거든. 불가능해요. 숫자만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상유전과 XM 색채 유전이 구별되지 않거든. 똑같아. 완전히 똑같이 작동해. 라는 걸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됐나? 그럼 이 문제 이제 여러분들 다 일단 남자 찍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관 개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 X염 색채 유전인 게 여러 개 있으면 걔네들끼리 일단 연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작동하게 되냐면요. 자, 그러면 얘는 요거는 이제 다 채우면 돼. 여기 0이고 여기 0일 거예요. 왜? 얘도 X염 색채니까 짝꿍이 없어야 되거든. 얘도 짝꿍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다 채워지는데 여기가 문제예요. 요거. 얘가 라지드를 가질지 안 가질지가 문제인데 어떻게 돼요? 무조건 0이죠. 왜? 우리 방금 이미 얘기했다시피 같은 X염 색채, 라지 A랑 라지 D가 그러니까 같이 타고 있는 거야. X염 색채라는 하나의 배에 A랑 라지 A랑 라지 D가 계속 같이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번 그 기억세포를 보시면 3번 세포인 기억세포를 보시면 라지 A가 안 왔지? 근데 라지 D는 라지 A랑 같이 손 붙잡고 움직이는 중이니까 라지 A가 안 온 쟤한테는 라지 D도 없어야지. 그냥 쟤는 X 대신 Y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연관을 쓸 수 있어요. 연관되어 있을 때 한쪽 정보를 주면 반대쪽 유전 정보도 다른 쪽의 유전 정보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연관군을 이용하면. 보통 저런 방식으로 유전 연관이 사용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2형입니다. 4형은 나누면 2형밖에 안 돼요. 2형 두 개로 나눠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이 00, 2형, 00이 되고요. 이쪽이 그러면 2형, 2형, 2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세포는 00, 10, 00. 얘는 10, 10, 10. 그리고 요게 정상 난자랑 만나면 딸이 태어나는 거고 4번이 정상 난자랑 만나면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됩니까? 이해가? 그렇죠. 자, 이렇게 열성적으로 설명한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딱 하잖아? 그럼 다음 주에 선생님 00, 2형, 2형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거거든. 네, 제가 최대한 화내지 않고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뭐 보장은 없다만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매년 있는 일이라서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진짜 익숙해지질 않더라 그건. 자, 아무튼 일단은 그렇고요. 오늘 어차피 남은 시간이 16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하기보다는 문제 하나, 변형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해볼까 싶어. 일단 지우면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뭐 할까? 사람의 유전 내용을 할까? 사람의 유전을 다음 주에 한 번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좀 쪼개서 하는 게 나으려나? 한번 좀 질문을 해봅시다. 저는 중학교 때 가계도 분석하던 것 정도는 기억이 납니다 하는 사람 손.
세 분, 네 분.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나는데 안 든 거지? 자, 그러면 맞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번에 그거 화학 시간이었나? 화학 시간에 유전 문제 하나 풀지 않았나? 맞아.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은 사람의 유전 설명은 말고, 그리고 저 변형 문제도 어차피 이제 저기서 더 변형해봤자 엄청 어렵게 만들 게 아니면 그냥 딱 저기 근처에서 놀 거예요. 이제 단서가 뭐 추가되지도 않습니다. 저기서 뭔가 단서를 추가하려면 이제 문제를 좀 많이 어렵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난이도 차이가 좀 확 커요. 요거랑 요 다음 단계가 난이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건너뛰고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유전자 분석은 사실상 저 정도까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마스터하면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정도의 킬러는 여전히 풀기 어려워요. 저 정도 잘한다고 해도. 근데 그래도 내신에 나오는 유전자 분석 좀 어렵게 나오는 정도까지는 얼추 풀만할 겁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그 수능에 있는 어려운 걸 갖다 놓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건 빼고. 그 얘기는 이제 나중 얘기니까. 그렇게까지 어렵게 되는 건 나중 얘기고. 일단 그렇고요. 사람의 유전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하나 하지 뭐. 네모가 남자고 동그라미가 여자예요. 설명이 없어도 당연한 거야. 모든 문제는 다 그래요. 그리고 색칠되어 있으면 발현됨이고, 색칠 안 되어 있으면 발현되지 않음입니다. 그러니까 색칠 안 되어 있는 게 정상, 색칠된 게 유전병. 중학교 때도 항상 그랬고, 생원에서도 똑같아요. 계속 그럴 거고요. 그리고 얘는 어떤 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인데요, 라지 A랑 스몰 A라는 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라지 A라는 유전자는 스몰 A에 대해서 우성 유전자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 가라는 형질이 어떻게 발현이 됐는가를 보면요, 좋다 해놓고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잠시만요. 그럼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 걸로 하지 뭐.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운 걸로 할게요. 대신에 생원식 스타일을 살짝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꿀게. 누구로 할까요? 쉽습니다. 너무 쉽다. 만들고 나니까 더 쉽네. 네. 시비 걸까봐 의합 넣어줄게요. 이게 중학교고 저런 게 추가되면 고등학교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훨씬 어렵긴 한데 이것저것 더 추가될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디테일한 거 다음 주에 다시 정리를 할 거긴 한데요. 너네 중학교 때 외웠던 거 다 쓸 수 있어요. 중학교 때 어떻게 외웠는지는 모르겠어. 학생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저는 이제 표현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주어원딸. 그러니까 보통 저는 주어원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주어원딸이라는 표현이 아니면은 보통 이제 부모가 정상인데
딸이 유전병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딸이 그 유전병이 상염색체 열성 유전되는 유전병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 그거라던가 아니면 아빠 정상 딸 유전병이면 그 유전병 유전자는 X 열성은 안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쭉 다시 정리를 할 건데 중학교 때 비슷하게 외웠을 걸, 그치? 비슷하게 외웠을 건데 그거 이제 그냥 다시 정리를 할 건데요 다음 주에. 일단 그래서 얘는 주워온 딸을 보고 얘가 상염색체 열성 유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병의 열성이라는 거는 지금 라지 A랑 스몰 A 중에 스몰 A가 열성 유전자인데 그럼 얘가 가발현 유전자인 거죠. 그러니까 유전병 유전자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계도를 분석을 해보면 얘가 라지 A 스몰 A, 얘가 라지 A 스몰 A가 돼요. 왜? 정상이어야 되니까 라지 A가 있긴 있어야 돼. 근데 3번은 스몰 A 스몰 A로 태어났을 거거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4번이 일단 뭐가 되냐면요, 라지 A 바가 됩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 다음에 5번도 라지 A여야 돼. 정상이니까. 근데 얘가 라지 A 스몰 A가 어때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이 조건 때문에. 그쵸? 왜? 저 5한테 스몰 A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 발산하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분모가 0이니까 발산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얘가 스몰 A 스몰 A이기 때문에 얘가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석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조금만 수정해 볼게. 그럼 같은 양의 분석을 똑같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라지 A 바예요. 실제로 지금 이거는 문제가 성립할 수 없긴 한데 뭐 그거는 그 다음 주에 이 상태로도 문제가 성립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다음 주에 해보고. 그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날 때 (4) 와 (5)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날 때 가 발현인 딸이 태어날 확률 이 몇일까요? 답을 구해봐야 되는데 나도 잠시만요. 아니네요. 8분의 1은 아니에요. 일단 16분의 1도 아니다. 근데 8분의 1하고 16분의 1이 아마 대부분 학생의 답일걸요? 그냥 이제 맛보기, 번외편 문제 같은 개념이라서 잘 모르겠으면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겠죠. 벌레가 너무 싸가지가 없네요. 벌레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 자꾸 날아다니잖아. 자, 어떻게 됩니까? 답 혹시 나는 8분의 1이랑 16분의 1이 아닌 답이 나왔다. 나중에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근데 16분의 1? 16분의 1? 아, 그래? 난 8분의 1하고 16분의 1이 아닌 답이 나왔다. 32분의 1 64분의 1 128분의 1? 개인적으로 1024 좋아합니다. 1024분의 1로 합시다. 2048은 안 좋아해요. 실제로 곧 올 거잖아. 20년 뒤면 되잖아요. 23년 뒤. 정말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23년 뒤. 너네가 산 것보다 더 많은 세월이네요? 맙소사. 여러분들도 23년 뒤면은 40대인 거죠? 난 23년 뒤에 50대야. 60대 아닌 거에 감사해야겠다.
아무튼 8분의 3 아니죠? 아닙니다. 왜지? 답은 12분의 1이거든요. 뭐야? 12분의 1이요. 왜요? 되게 재밌는 점이에요. 우리가 디테일한 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일단 나는 지금 앞에 있는 내용으로도 붙잡고 있는 것, 앞에 들은 것까지만 붙잡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하시면 엎드리세요. 지금 그냥 귀를 닫아버려. 괜히 이걸 듣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걸 확실히 이해하고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근데 일단은 뭐 그냥 저 앞에 거 다 이해됐으니까 그냥 볼게요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한번 그냥 봐보시면 되는데 일단 얘가 라지 스몰 a인 건 확정이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태어날 때 가발현인 딸이 태어날 확률인데 가발현일 확률을 일단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가발현이라는 게 지금 유전자 조건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몰 a가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얘가 라지 a 스몰 a여야 되겠죠. 일단 답이 8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차피 스몰 a가 태어나야 되니까 라지 a 스몰 a로 그냥 정하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왜 그렇게 해서 8분의 1이 답이 나오면 안 되냐면요. 얘가 라지 a 스몰 a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린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얘는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나게 된다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되는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빼고 계산해야 되는 건데 그 외에 주어진 정보로는 절대로 얘가 라지 a 스몰 a라는 걸 확정 지을 수 없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8분의 1은 안 돼, 일단. 그러면 16분의 1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래서 얘가 라지 a 스몰 a 확률부터 구하는 거지. 왜? 그래도 일단 라지 a 스몰 a여야 스몰 a가 태어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정해야 되는데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얘 라지 a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 구하는 과정은 보통 어떻게 돼? 물론 그렇게까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메인으로 잡을 내용이 이제 메인으로 잡을 방법이 퍼넷 사각형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퍼넷으로 할게요. 자, 요게 이 둘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는 경우의 수의 집합이죠. 그래서 요 4개의 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라지 a 스몰 a가 2개니까 2분의 1의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2분의 1 그리고 라지 a 스몰 a와 라지 a 스몰 a 사이에서 스몰 a가 태어날 확률. 요 퍼넷 그대로 쓸 수 있네요? 그럼 4칸 중에 하나 4분의 1 그리고 딸일 확률 2분의 1까지 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16분의 1. 요게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오답이죠. 그럼 이게 왜 오답이냐? 얘는 라지 a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뭐일 수 없어요? 스몰 a일 수 없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그래서 빼면 3개 중에 3분의 2? 그쵸. 얘는 3분의 2의 확률로 라지 a 스몰 a가 됩니다. 일종의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얘가 3분의 2의 확률로 라지 a 스몰 a로 결정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결국 얘랑 얘 사이에서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인 건 맞고요. 그리고 딸이 태어날 확률 2분의 1까지 해서 뭐가 됩니까? 1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이런 것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디귿에서 확률 계산을 어렵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가계도 분석 자체를 어렵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가계도 분석 자체를 어렵게 하는 방식은 그냥은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3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채택합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잠깐 적어줬던 것처럼 DNA 상대량을 이용한 방법. 그러니까 가계도 중학교 때는 가계도 그림상으로만 해도 다 해결이 되게 됐다면 그 이제 생원에서는 가계도 그림상으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 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노가다를 해보잖아? 그럼 노가다 해보면 그냥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분석이 돼요. 단 대신에 밑에다가 대림유전자의 그 숫자 이런 거의 형태로 단서를 줘서 아까 준 것처럼 그렇게 어떤 뭐야 해야 돼? 숫자 B나 아니면 분수 이런 형태로 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돌연변이를 집어넣어서 어렵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돌연변이 집어넣어서 어렵게 만드는 건 일단 빼고. 이렇게 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게요? 다음 주에 또 어차피 계속 할 거지만 그냥 6분의 1입니다. 뭐가 달라진 거야? 아까 2분의 1 빠졌네. 왜 2분의 1이 빠지는 거죠? 왜 2분의 1이 빠지냐면 아까는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잡아놓은 게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이 태어날 때 그게 가발현인 딸이면은 가발현일 확률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요. 딸일 확률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딸이 태어날 때가 됐으니까 태어난 게 딸인 것까지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발현일 확률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이게 성염색체 유전 쪽으로 가면 조금 다르게 되면서 좀 더 다시 복잡해지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사람의 유전을 하면서 하면 되겠고, 근데 사람의 유전에서 단일 인자 유전, 즉 가계도 문제는 끽해봐야 요 정도 폭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냥 문제가 어려워지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막 해야 될 게 이 폭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핵심 여러분들이 가장 곤욕을 치를 거는 다인자 유전이긴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안녕하세요.